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요, 그 농민 대표를 참석한 가운데 그 회의를 했어요. 그 양곡관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 쌀값 관계에 대해서 농민 대표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봤는데, 농민 대표는 그 최고위에서 강력하게 하는 얘기는, 정작 농민들은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하락하게 만든 것은 문정부 탓이다. 문정부 탓이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아주 어색하고, 이재명 당대표도 아주 머쓱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곡 그 관리법을 강하게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내용은 뭡니다. 일정 부분 쌀이 뭐 3%에서 5% 이렇게 떨어지면 그 쌀을 정부가 매입해준다.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쌀값 있잖아요. 저도 계양에 살 적에 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쌀을 이제 벼 생산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아마 그 근방 동네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생산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공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매입해주는 그 군량비 매입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벽가마에다가 60kg 담아서 사각을 몇 기줄을 떠서 이렇게 어깨에다 들러매고 다니기 좋게끔 이렇게 해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농사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농사 많은 거 비례해서 이제 그 공판 나가는 그 벼가 이제 그 공판에 나가서 이제 장터에 나가서 이제 그 공판에다 하면 등급을 매깁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1등, 2등, 3등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뭐 쌌지 아주. 그래도 그 벼가 납니까? 시장에다 팔면은 그 값이 많이 싸니까, 정부가 좀 조금 비싸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불리고 탈곡해서 그 바람개비로 다 불리고 해서 깨끗이 알 좋은 걸로 해서 담아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같은 벼라도 1등급, 2등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공판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내는 그 벼가 만약에 60가마다. 그럼 60가마 하고, 다른 집이 그 낼 수 있는 양이 만약에 모자란 집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벼를 그 집 앞으로 냅니다. 이제 조금 그냥 비싸요. 그때 당시로는 그냥 정미소에서 쌀을 갖다가 찌어서 팔면은 떨어지는 게, 그 벼 껍데기 갖다 왕겨라 그러거든요. 왕겨고 벼 그 겨, 방앗간에서 나오는 그 고운 겨 있잖아요. 그 갖다 쌀겨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겉피복 그거 왕겨하고 그, 저기 쌀겨 남는 거 그거. 그러면 쌀겨는 왜 그러냐면, 그 동물들 가축들 사료로도 먹였거든요. 그리고 왕겨는 이제 집에다 불을 뗍니다. 이렇게 풍구 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떼면 불이 확 타잖아요. 그때는 연료가 이렇게 부족했으니까 그걸 뗍니다. 그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겨 왕겨고 그다음에 그 쌀겨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공판 내는 거예요. 근데 공판 내는데 까다롭고요. 또 실어내가야 되고, 또 거기다 싸야 되고, 그리고 그 또 그 가마, 좋은 가마에다가 또 그 사각을 다 몇 개 줄로, 이게 두 줄로 다 떠야 됩니다. 이게 들고 좋고 옮기기 좋게끔 이게 떠야 됩니다. 그 손수공이 많이 가요. 그래도 농사 많이 짓는 집은 어차피 그걸 이제 시장에다 다 내도 뭐 하니까, 그 다만 몇 푼 쌀겨 떨어지고 왕겨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기 그 사람들은 쌀을 못 내는 사람들은 못 내지만 이제 저희 집은 농사가 많이 지니까 아버님이 그걸 냅니다. 이제 마차에다가 소마차에다가 그걸 잔뜩 실어가지고 그 공판장에 나갑니다. 뭐 매주일 이제 주일마다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 있을 때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금으로 받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정부에서 강력했기 때문에 통일벼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통일벼가 심으면 수확은 좀 많은데 이게 연글면 꼬다리에서 바람만 불면 그냥 우수 떨어져서 요즘에 도로가에 보면 그 가로수의 밑에 그냥 은행이 잔뜩 떨어졌잖아요. 은행이 그런 식으로 그 벼 알이 다 따로 떨어져서 논에 떨어져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벼 추수하고 이삭이 하나 있어도 이삭을 다 죽구로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이삭이 떨어지니까 그 쌀이 그 벼가 그러니까 통일벼를 안 심어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수확이 좀 많은데 많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연글지 않은 걸 벨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짜리에다가 그 통일면 모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그 공무원들이 담당 그 농업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통일의 모짜리가 이제 적게 하고 일반 모짜리를 많이 하잖아. 이제 악기발이 그 당시 많이 심었는데 악기발이 이제 많이 하면 모짜리를 장화 신고 들어가서 모짜리 이게 뭐가 이렇게 나오는 그 모판에서 모짜리를 막 장화 신고 밟았어요. 정말입니다. 그 나도 봤어요. 그래서 저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말이지. 그 당시는 이거 어떡하냐고요. 모짜리 다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리면 이제 그 모짜리 밟았으니까 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모짜리를 갈아서 이제 통일벼로 다시 또 씨를 뿌려요. 이제 그렇게 해도 다 그냥 당하고 살았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쌀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옛날보다 많이 올랐죠. 옛날보다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항의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보관하잖아요. 창고에다가 보관하면 보관비가 저기 1년, 2년 이렇게 2년씩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보관비가 그 벼값 그 쌀값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0억치 벼를 샀다. 그러면 보관비가 1,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한정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요즘엔 농토가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 도시 개발 때문에 매립해가지고 어떤 아파트 짓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이 쌀은 이 전장 물자입니다. 쌀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쌀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이 농토를 다 없애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대 먹는 군량비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쌀값이 많이 오르면 정부에서 매입봉을 갖다가 정부 그 보유국을 내다 팔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정하거든요. 근데 이걸 무한정 매입해가지고 정부 돈을 갖다가 예산을 많이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사기 때문에 민주당은 농민 편만에 들어서 그냥 많이 매입하라 그래요. 그냥 전량도 좋으니까 매입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 밥을 다 적게 먹어. 그리고 빵을 먹어요. 빵을 많이. 그 빵은 다 그 밀가루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시장에다 밀가루 낼 수 있는 건 아주 희소합니다. 외국에서 밀 사다가 빻아서 밀가루 만들잖아요. 빵을 많이 먹잖아요. 밥을 적게 먹잖아요. 대신 육식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농토를 마구잡이로 매립해서 아파트 짓고 뭐하는 개발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농사 짓는 거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빵 만들고 뭐 하는데 필요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과자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필요한 거를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미국에서 수입해 온다든지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든가 수입을 해 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쌀을 좀 비싸더라. 외국보다 비싸잖아요. 그 쌀을 일정 부분 소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농민들은 쌀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어, 그 농사 짓는데 그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정부에서 지원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쌀을 좋은 쌀을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일본 가보신 분들 알죠? 일본은 쌀 등급 종류가 한 1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일본은 벼를 비면 천량 벼를 까꾸로 이렇게 세워서 말립니다. 벼 이상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말립니다. 우리나라는 벼가 연걸면 그냥 트랙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벼 나갑니다. 그냥 벼 갑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건조기에다 벼를 말려가지고 쌀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태양에 말려가지고 이거 찌어야 되는데 고추 태양에 말리는 거하고 저 건조기에다 말린 거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쌀을 그렇게 저어서 쌀을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동안은 계약 재배도 했잖아요. 농약 하나도 뿌리지 않고 생산된 쌀만 사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보통 그냥 막 쌀을 먹습니다만 그래서 그 계약 재배도 많이 늘려가고 쌀을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쌀 뭐 어디 지역 쌀 그 지역 쌀로 해서 저기 값이 좀 차이가 나고 이렇게 급수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벼 농사 그 만 농사져도 전부 널어서 까꾸로 말립니다. 벼 이상의 밑으로 내려가게 쫙 해서 말려요. 그래서 이 태양열에 말려가지고 그래서 탈곡을 합니다. 일본은 쌀이 좋은 거는 아주 좋습니다. 일본 쌀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근데 이 쌀값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좋은 쌀 생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는 쌀을 매입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쌀에 대해서 이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술이라든지 뭐 다른 데 제조하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쓸 수 있게끔 하는 기술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밥 많이 먹기, 쌀밥 많이 먹기 운동도 펼쳐야 됩니다. 사실상 인체에 빵보다는 밥이 인체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아주 좀 더 싸고 맛있고 영양가치 있고 그렇게 하는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를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농민들 말하는 데만 따라서 그냥 쌀값 주고 그 쌀 한 가마에 50만 원, 100만 원 주면 그 뭐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길조해야 됩니다. 원래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옛날부터 사실상 손해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뭐 사업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농촌이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인력으로 많이 일 안 하고 기계로 하잖아요. 옛날엔 전부 다 인력으로 했잖아요. 인력으로. 모식기부터 벼베기까지 다 뭐 인력으로 했잖아요. 요즘엔 그래도 기계화돼 있어가지고 모내는 기계가 모를 내고 그다음에 그 바인더 배 비는 기계가 배를 비고 그다음에 탈곡해서 말리는 것도 그냥 얘네같이 무슨 멍석 펴놓고 말리고 그러고 하질 않고 지금은 건조기에다 말려가지고 그냥 정비소에서 방앗간에서 그냥 쌀을 찢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쌀값 공세표는 민주당, 정작 농민은 문정부 탓,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여론전도 병행하며 쌀값 관리로 전방위적 대여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다.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삼석, 윤재갑, 김승남, 윤준병, 위성곤,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7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 통과시켰다. 자기들이 정부할 때가 쌀값이 들었다고 농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윤정부 들었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윤정부한테 떠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우리나라 하급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쫄장부 정치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단독 표결은 전날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매입 의무화에는 난색을 보이자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농업 문제는 사양사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들이 점점 퇴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농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 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된 것, 떨어지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이재명이는 자기가 무슨 그때 국회의원도 안 했는데 뭘 안다고 말이지. 예? 그냥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 뭔 죄가 있어. 지금 현재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뭐 정부 1년을 했어요. 2년을 했어. 참 남탑. 예? 내로남불은 정말 전매 특권이야, 이 사람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쌀값 정상화법을 실제로 재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또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상대로 그런 기만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민주당 최고위 국민 발언대에 초청된 농민은 쌀값 폭락을 초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쌀값 폭락을 초래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청나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정책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1년 11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 격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농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꽂는 일이 있었다며 2019년 문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지금의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내로남불이여. 이제 6개월 정부 때 뭘 윤정부 탓이여. 참 이 사람들이 나라 나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했더니 나라가 이 꼴이지. 분위기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엄 위원장의 발언을 3분의 1으로 줄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농민들이 쓴소리 하니까 그 소리는 듣기 싫어서 3분의 1으로 줄여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이고
그래놓고 왜 농민대표를 부르나. 이거 좀, 어, 좀 공부 좀 하고 배우라고 좀. 이 대표는 최고위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3분 발언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나중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수습했다. 농민들 불러놓고 말하니까 문정부 탓이라고 막 그냥 신랄한 비판하게 되니까 아주 장소가 아마 좀 얼어붙고 어색하고 아마 그래서 뭐가 혼란스러우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무슨 이미 저기 저 정치를 해왔나. 아이고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정한다고.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농민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이렇게 한 것도 참 그것도 잘한 일이긴 한데 제대로 들어야지 제대로. 그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정부를 운영했어요 정부. 아유 쌀값 오르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문정부 탓이라고 농민들이 솔직히 얘기하잖아. 민주당을 실력이 어렵대잖아 지금.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쌀값이 지금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는데 양족관리법을 처리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쌀값은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데요. 그걸 조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농민이 전국에 다 퍼져 있는데 그 쌀 생산이 또 태풍이 불지 않고 그다음에 날씨 일기가 좋아가지고 하면 쌀 생산이 훨씬 많아집니다. 뭐 3% 5% 늘어나는 건 또 잠깐이죠. 또 일기가 나쁘면 폭삭 또 아주 그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쌀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일정 부분 사와야 됩니다. 그게 서로 쿼터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사줘야 된다. 그런 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좀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쌀을 먹기 운동을 하고 쌀을 가지고 다른 쪽에 영양식을 만들 수 있는 가공 제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쌀 생산하는 것을 아주 세밀히 조사해서 조사를 왜 못합니까? 과학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쌀값에 대한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아주 거의 99% 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먹기는 아마 적을 겁니다. 요즘에 밀가루를 많이 먹고 외국에 수입하는 쌀들도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농토를 어느 정도 보존해야 됩니다. 절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농사 지으신 분들은 또는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쌀값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편안한 날 되시고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